지금 우리가 이 환자들이 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회복되는데 나는 왜 빨리 회복이 되지 않나?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암을 회복하는 거나 간염을 회복하는 거나 폐렴을 회복하는 거나 폐결핵을 회복하는 거나 감기를 회복하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단지 회복하려고 출발할 선에 선 이 출발선에 나란히 서서 지금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결승점까지 뛰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결승점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뛰었는데 중간에 가다 엎어졌어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결승점까지 뛰어가서 성공했습니다. 좀 전에 이분은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은 뛰어가다가 포기한 게 뭔가 하면 옛날에 병 걸리게 된 음식, 그 식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게 먹고 싶어서 뛰는 걸 결승점 앞에 거의 다 와가지고 포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죽자사자 뛰어요. 그런데 체력이 부족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엎어졌어요. 왜 체력이 부족해요? 그동안에 이것저것 다른 거 하면서 이게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네? 아. 이것저것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과일 몇 조각이만 먹고 매일 몇 조각이만 먹고 살아간 나머지 완전히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영양이 바닥이 난 겁니다. 체력이 더 이상 견딜 능력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과일즙은 소화를 합니까? 못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소화하는 거예요? 과일즙. 과일즙은 소화 안 해요. 이미 당분으로 다 바뀌어서 과당이 됐기 때문에 간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 기능이 제로라도 흡수합니다. 여러분, 간 기능이 완전히 바닥친 사람 닌겔 주사도 놓으니까 돼요. 닌겔 주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닌겔 주사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린 자꾸 입으로 먹는 거는 소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거 소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거기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 있는 것이지 소화가 안 돼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또 자꾸 이렇게 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과즙은 소화를 안 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과즙을 하루에 9컵을 마시는 이유가 과즙 9컵 마시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9컵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체중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키가 더 큰 사람은 더 많이 마셔야 배긴다고요. 9컵도 작아요. 12컵, 15컵씩 마셔야 돼요. 그래야 칼로리가 되는데 어떤 데서는요 과일 몇 조각이 먹고 포도 몇 알씩을 먹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걸 한 달씩 두 달씩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바닥을 쳤습니다. 암 환자가 돼가지고 암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암 환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암 환자가 되려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암 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우리는 밥을 먹으면 밥을 편안하게 먹으면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내 몸을 도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나쁜 것보다 기분이 좋은 게 좋아요? 맞아요. 기분 나쁜 것보다 기분 좋은 게 좋아요. 그러나 기분만 좋으면 병이 낫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주 택부적이에요. 그런데 어딘 가면 하루 세 끼 밥 먹고 기분 좋으면 된대요. 정신만 딱 바로 차리면 그냥 암도 낫는데요. 지금 보세요. 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병 중에 제일 크게 떨어진 게 암이에요. 떨어져서 암이 됐어요. 이 사람이 소화가 잘 될 리가 없는데 밥을 여러 가지로 먹는데 이것도 이 밥도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종류도 많아요. 또 맛있게 했어요. 먹다 보면 많이 먹어요? 작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소화 능력은 없는 사람인데다가 과식을 해가지고 소화에 잔뜩 부담이 가요. 간 기능을 점점 더 나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으면 건강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기를 먹어서 병 걸린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가 나빠요. 그러나 고기만 먹어서 병 걸린 게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일평생 동안 멸치 꽁대기도 하나 먹지 않은 사람이 고혈압, 당뇨병, 암까지도 다 걸립니다. 고기만 먹었기 때문에 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영양의 불균형.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뷔페식으로 먹고 간에 잔뜩 부담을 주고 그 다음에 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이건 뭐가 돼요?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소화불량이 되면 뭐가 발생해요? 가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독소가 발생돼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세포 만들어 놓으면 파괴하고 이 모양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과즙을 하루에 9컵씩 먹고 녹즙을 9컵씩 먹어도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혈압을 재면 저체중 저혈압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혈압이 그냥 계속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이런 분은 밤에 자면서라도 더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충분히 들어가야 체중이 올라가고 피가 만들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낮에도 원래 과즙은 소화를 안 하기 때문에 흡수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걸 온도만 높여주면 그냥 바로 들어가요. 10분, 15분 안에 끝납니다. 소화. 그런데 과즙은 몇 분 간격으로 먹어요? 60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을 두고 있다고. 그런데도 소화가 안 돼서 아직도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예 그냥 마시면 더 뿌듯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냥 이불 깔아놓고 바닥에 이불 깔아놓고 보일러 틀어놓고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서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금방 난닝구가 그냥 땀으로 혼박 젖어요. 10분 아니면 난닝구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면 나와서 한번 보세요. 배를 만져봐 소화 됐나 안 됐나. 하나도 없어요. 소화 10분 안에 소화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50분이 남아있어요. 50분. 50분 동안에 또다시 한 컵을 더 먹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자꾸 이제 아까 먹은 게 1시간 전에 먹은 게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어요. 다음 접을 못 먹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잘못 때문에 자꾸 나를 지금 방해합니다. 자신이 회복되는 걸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녹즙은 소화하는 시간이 길어요. 과즙보다는 시간이 길지만 녹즙이 시간이 긴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안에 극미량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극미량의 탄수화물은 이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자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아주 빨라요. 이것도 녹즙이 아무리 소화가 늦어도 30분 안에는 끝납니다. 그러나 하도 소화가 안 된다 하니까 그것도 1시간 간격을 띄운 거예요. 또 1시간에도 소화가 안 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소화되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예, 방구도 하나도 안 나오고 속이 아주 가볍고 좋다. 다음 거 얼마든지 더 마실 수 있다. 낮에 18컵을 먹은 게 아니고 낮에 적어도 22컵을 마시고 밤에 적어도 6컵을 마시고 이렇게 됐으면 체중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안 올라가고는 못 빼깁니다. 적어도 하루에 300g에서 500g 불어납니다. 이 체중을 못 올려가지고 어제도 똑같고 오늘 아침에 쟤도 똑같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쟤들이 도로 200g이 도로 내려갔네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암 환자가 돼 있으면 뛰어가다가 60m 가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예, 이건 죽을 힘을 다해서 가야 돼요. 그죠?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마셔서 이길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데 대한 기본 교육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왜 병이 생겼느냐, 내 병은 왜 생겼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다 찾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자꾸 나는 이 다른 병인데 다른 사람 병만 얘기해서 나는 내 병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질문하세요. 내 병 이해가 안 가든 질문하세요. 그래서 자기 각 개인의 질병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이길 수 없는 질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질병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가르쳐 줄 뿐이에요. 예. 실행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하나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을 유지하도록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병은 천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만약에 진작에 이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병 절대로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강의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교육의 목표가 내가 갖고 있는 병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둔 게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딘가 하면요, 그 훨씬 위에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위로 갑니다. 그 위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를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구경한 일도 없기 때문에, 야, 저 정도 하면 진짜 건강하다 본 일도 없기 때문에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점을 갈 수 있고, 우리가 다 각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확실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이 먹고 마시고, 지금 이거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추리닝 입고 나온 거 보셨어요? 어떻게 입었던가요? 반팔 입었던가요? 긴팔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체는요, 반팔 입거나 온팔 입거나 내 몸에 느끼는 더위가 같아요. 여러분, 온팔 입으면 더울 것 같고 반팔 입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몸의 온도는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온몸의 온도가 같아야 돼요. 이게 옷 입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책 속에 있어요. 제가 그까지 다 교육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들을 읽으세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요게 요새 책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책은 치료봉사라는 책도 있어요. 그 외에 책들이 많아요.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싹 다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느냐 하면, 그 밑에 여기 뭐예요? 건강법칙. 건강법칙은 신체의 법칙이에요. 이 신체의 법칙은 다른 말로 말해서 천연의 법칙이고, 이 지구가 창조된 모든 것은 그 천연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됐고, 내 몸도 천연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됐고, 내 몸과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천연의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병이에요. 우리는 그 천연의 법칙을 지금 이해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채소를, 시금치를 삶아 먹는 것보다 생걸로 먹는 게 천연의 법칙이에요. 삶아 먹는 건 천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배워가지고, 사람은요, 꼬리부터 머리까지 다 지어줘야 이렇게 만져보고 이제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가르쳐 주면 그 다음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워나가는데, 이거를 여기서 강의 듣는 것만 가지고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체중이 부족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체중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여기 몇 명 있어요. 체중 빼는 거는 체중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그건 천연의 법칙을 모르고 하니까 어려웠어요. 천연의 법칙을 알면 너무 쉬워요. 예, 이거 잠깐 하나 얘기하고 저로 넘어갈까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영양의 언밸런스예요. 비만은 예, 영양을 저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첫째는 타는 영양. 예, 이게 뭔가 하면 에너지. 두 번째는 태우는 영양. 두 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타는 영양은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예? 탄수화물. 두 번째, 단백질, 지방. 이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태우는 영양은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게 태우는 영양이에요.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에서 타는 영양은 뭡니까? 휘발유, 기름 또는 경유. 태우는 영양은요? 산소.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고 공기 들어가는 구멍을 꽉 막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뒤로 풀풀 연기만 나고 불완전 연소가 돼서 연기만 풀풀 나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에너지 그 대사가 안 됩니다. 인체도 이와 똑같이 타는 영양만 충분하게 있고 태우는 영양이 없으면 내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영양, 저 기름을 내 몸속에 계속 저장만 해요. 저장만 하고 태우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아기 놓고 나서 얼마 있었으니 그전에는 아주 날씬했는데 아기 놓고 나서 얼마 지나더니 그만 X자가 뭐가 돼요?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자꾸 허리가 굵어지고, 예. 들어가야 될 때는 나오고 나와야 될 때는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동그랗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 갑상선 저하였습니다. 갑상선 저하는 칼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인데 갑상선 저하가 되면 에너지 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장만 하는 게 자꾸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자꾸 굵어지는 거예요. 예, 살이 찐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비만을 해결하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기름에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동 거는 거와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시동을 딱 걸면 내가 운동을 딱 하면 체중이 그냥 쑥 빠져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내 몸에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내 몸은 지금 현재 내 몸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고비를 한번 탁 넘가버려야 돼요. 예, 운동하는데 이걸 충분히 먹고는 지쳐가지고 쓰러질 지경으로 한번 넘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1, 2kg 쑥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쑥쑥 빠지기 시작해요. 예, 체중 빼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자분들이 나이가 50살, 60살이 되면
자꾸 엉뚱한데 막 이게 살이 막 지방이 막 붙는데 이 문제는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 태우는 영양이 없는 상태에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거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운동하라 하면 오늘 저 등산 갔다 왔습니다. 저 D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거 운동 아니에요. 그 정도 해가 살 빠질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해.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땀을 흘리면서 적어도 20분 밖으로 걷는 게 아니고 뛰어야 돼요. 뛰는 거하고 걷는 거하고는 에너지 소비가요.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2배 이상. 예. 걷는 거는 봐요. 걷는 거는 오른발 왼발이 어때요? 땅바닥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나가대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옮길 때만 잠깐 들었다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걷는 거고 뛰는 거는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항상 한 발로만 있어요. 뛰면 이거 한 발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의 힘이 2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로만 걸으려고 하면 허리의 근육이 사용되어야 되고 등의 근육이 사용되어야 돼요.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거와 걷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을 뺄 때는 뛰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 하면 살 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오늘 요건 요쯤 하고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몇 분 오신 분은 이걸 들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거 못 들으셨죠? 이게 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암에 대한 얘기나 다른 일반 질병에 대한 얘기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한 거 마찬가지예요. 암 치료, 암을 회복하는 방법이나 간염을 회복하는 방법이나 폐렴, 폐결핵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감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지금 이걸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암에 대해서요, 너무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오해가 생기게 됐느냐? 우리 이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든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에 걸린다고 죽지 않는다. 그동안 거짓을 세뇌당한 것이다. 암은 별다른 병이 아니며 큰돈 들이지 않고 회복할 수 있고 그 후에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이 사실이 주류 언론에 안 나오는 건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었다. 누가 얘기했어요? UCSF 의대 교수. UCSF 의대가요, 대단한 의대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의대인데 이 의대는요, 예, 그 미국에서 유명한 존스 홉킨스보다도 위에 있는 그레이드예요. 이 대학에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예, 이 의대 교수가 얘기했어요. 교수가 정신이 없어 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뭐예요? 전자가 하나 붙어 있죠? 현재 의대 교수가 아니고 전 의대 교수.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현재 의대 교수였으면 이 얘기 안 했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이제 퇴임했어요. 그죠?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결산을 하려고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얘기했던 게 틀렸다. 이 얘기를 이제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양심선언 내용이 뭐예요? 암에 걸린다고 죽지 않는다 했다고요. 그러면서 암은 별다른 병도 아니고 아주 쉽게 회복할 수 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주류 언론이 뭐예요? 뉴스위크지라든지 뭐 아주 큰 신문이 있죠. 이런 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왜 안 나와요?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한 걸 제가 읽어줬을 뿐이에요. 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암 걸렸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죽었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아니고 뭐래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 것도 아닙니다. 예, 이건 감기나 폐기력을 앓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쉽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또 넘어가 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암은 2주에서 16주 만에 치유된다. 경력 많은 의사라면 천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안다. 그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칼슘, 풍부한 산소, 녹색 채소, 미네랄, 영양 공급으로 독혈증에서 벗어나고 몸이 알칼리성이 되면 암이 멈춘다. 레오나르도 콜드웰, 누가 해요? 암 전문의. 암을 고치는 암 전문의. 암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1인자예요. 예. 모든 암은 2주에서 16주 만에 치유된다. 16주면 몇 달이에요? 4달. 가만 보니까 이 말이 틀림없어요. 근데 암 환자도 정상으로 빗길 가지 않고 정상으로 간다면 4달 안에 다 치유가 됩니다. 여기에 치료한다고 했습니까? 치유된다고 했습니까? 치료하고 치유는 달라요. 치료는 외부에서 치료하는 것이고 치유는요, 내 몸 스스로 치료하는 걸 치유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저절로 낫는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경력 많은 의사라면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안다. 경력 많은 의사라면 안다. 경력 짧은 의사는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가 배운 대로만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경력 많은 의사, 많은 암 환자를 상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상대를 가만히 해봤더니 병원에서 치료한 사람은 다 죽었고, 요 얘기 듣고 그동안에 아까 체험담 한 사람 있죠? 진찰하고 나서는 자기가 가서 치료해가지고 내중에 와서 보니까 난 거야. 이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경력이, 그게 경력이거든. 예. 수십 년 경력을 하고 나니까 요게 두 개가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자연치유, 이게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이다. 예, 여기 항암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썼어요? 아니에요. 자연치유가 뭐냐 하면 칼슘, 풍부한 산소, 녹색 채소, 미네랄, 영양 공급으로 요걸 하면 독혈증에서 벗어나고, 해독하면, 그죠? 벗어나고 몸이 알칼리성이 되면서 암은 멈춘다. 멈춘 다음에는요, 암은 사라집니다. 저는 이걸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이에서 이걸 읽어보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왜 암 걸리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게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홀렸어요. 지금 뭔가 홀렸어요. 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암 걸린다고 절대로 죽는 거 아닙니다. 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 판정은 병리 의사의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의사가 다르면 진단도 달라진다. 같은 의사라도 아침 저녁으로 다르게 진단할 수 있다. 암이라고 하나